리로스쿨에 올려놓은 그 예시문항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번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렇게 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접근 방법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를 하나 그려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이 그림은 여기 아래에 있는 표를 이야기하겠죠. 갑국과 월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A 세대, B 세대, A 세대가 아니라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갑국 그리고 월국에서 A, B, C가 각각 어떤 계층인지 아직은 몰라요. A에서 C는 각각 상, 중, 하, 중, 하나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A 계층에서 갑국의 부모 세대가 10%의 비율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 세대, 각국 부모 세대에서는 A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는 모르지만 그 구성 비율이 전체가 100일 때 10%다. 그리고 전체가 100일 때 B 계층은 70%다. C 계층이 20%다. 그러니까 당연히 A, B, C의 합은 100이 되어야겠죠. 비율의 합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표의 내용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를 좀 옮겨 적을 건데 그 전에 A, B, C가 뭔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면 A 계층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계층이 총 3개 등장하고 상, 중, 하 계층이 있는데 상승 이동이 불가능한 게 어떤 계층이냐라고 한다면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되죠. 하층인 계층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층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상층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A 계층이 상층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C 계층에서는 상, 하강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승 이동, 하강 이게 상승인데 지금 글자가 못하네요. 상승, 하강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승, 하강이 모두 가능한 건 중층밖에 없죠. 그래서 C가 중층이고 남은 하나가 B가 하층이 되겠네요. 이렇게 A, B, C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 적을 수가 있겠네요. 상층 계층의 구성 비율이 쭉 나와 있는 거고 B는 하층이었으니까 하층 그리고 중층 계층의 구성 비율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가 필요하진 않은데 그냥 이제 도표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르게 표에다가 옮겨 적어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대로 적어놓고 갑국의 경우에 지금부터 여기 이렇게 세로축을 부모 세대로 볼 거고요. 가로축을 자녀 세대로 볼 거예요. 직선으로 할까? 그런 다음에 여기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갑국이고요. 부모 세대의 경우에 세로축이 부모 세대가 되는데 상층 계층의 구성 비율이 10%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가 10이 되고요. 중층이 20이다. 하층이 7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합계 여기가 20이 되겠고요. 50이 되겠고 30이 되겠죠. 지금 알고 있는 정보만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아래 이제 을국의 경우에도 또 표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을국의 경우에 A 계층 부모 세대의 경우 이게 세로로 보시면 되는데 A가 비율이 40%, 그다음 중층이 20, 하층이 잠깐만요. 중층이 50, 상층이 20, 50, 30이 되고요. 40, 20,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계층 구성 비율의 총합은 항상 100이 되는 겁니다. A, B, C의 합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안에 이 도표의 사이사이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기서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데 1번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의미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빨간색 블럭 안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여기, 그러니까 이 빨간색 블럭 안에 들어가는 비율이 갖는 의미가 뭔지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부모가 상층 계층일 때 그의 자녀도 상층 계층인 사람의 비율이 여기에 쓰이겠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계층이 중층 계층일 때 자녀의 계층이 중층 계층인 사람의 비율이 여기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하층 계층인 경우에 자녀가 똑같이 하층인 경우의 비율이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이 대각선에 들어갈 숫자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어떤 의미를 갖냐?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는 상층인 경우에 여기 비율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중층에서 상층으로 뭐해요? 상승 이동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상층으로 상승 이동한 경우, 또는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으로 상승 이동한 경우가 이렇게 기억자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층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상승한 경우가 있으면은 하강한 경우도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겠죠. 부모는 상층이었는데 자녀가 중층이거나 하층인 경우, 부모는 중층이었는데 자녀가 하층인 경우, 이 9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전체 인구를 이 9가지 경우의 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완성이 될 수 있고, 합계는 항상 100이 되는 거죠. 비율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 표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안에 내용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계층 구성 비율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시면, 갑국의 자녀 세대는 국가별로 보셔야 합니다. 갑국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띈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을 보니까 상층이 20, 중층이 50, 하층이 30으로 우리 사회 계층 구조 배울 때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 분류한 그 유형에서 이러한 구성 비율을 갖는 계층 구조를 뭐라 그랬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구나. 그리고 부모 세대는 10, 20, 70. 점점점 계층이 내려갈수록 비율이 커지네요. 계층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비율이 점점 작아지네요. 이러한 사회계층 구조를 미안해, 아까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고요. 이러한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을국의 부모 세대의 경우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띠는 거고요. 자녀 세대의 경우에 좀 독특한데 40, 20, 40 굳이 따지자면은 완전한 모래시계형은 아니지만 중층 계층 구성 비율이 가장 적고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동일한 형태의 양극화가 나타난 계층 구성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를 보시면 사회통합에 유리한 게 더 뭐냐? 사회통합은 양극화가 완화되어 있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보다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네요. 그 다음 을국은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부모 세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였고 자녀 세대의 모래시계형, 그러니까 완전한 모래시계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모래시계형은 상층보다 하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아무튼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갑국의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갑국의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 찾아보세요. 갑국의 자녀 세대 하층 구성 비율 30이네요. 을국의 부모 세대 하층, 부을국의 부모 세대 하층 비율보다 높다. 똑같이 30이죠. 틀렸고요. 부모 세대의 상층 인구 비율은 갑국의 을국보다 높다. 부모 세대의 상층 인구 비율 갑국이 10%고요. 을국이 20%. 갑국이 을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모두 틀린 보기가 되어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이어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할 게 많아요. 얘는 좀 할 게 많은데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을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계층은 상, 중,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표의 내용을 보기 전에 밑에 이 힌트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 간 이동 중에서 두 계층을 뛰어넘는 상승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 계층을 뛰어넘는 상승 이동은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죠.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표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두 칸 이동의 상승 이동이니까 부모 세대가 하층일 때 자녀 세대가 상층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 힌트가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부모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의 1.5배이다. 아직 자녀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 모르고 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따가 써먹을 수 있는 단서가 되니까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부모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인구는 제대로 그릴게요. 다시 아까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고요. 부모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인구 여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인구의 3배다. 아, 얘가 얘의 3배래요. 그렇죠? 인구는 얘의 3배다. 그러니까 여기가 x라면 여기 3x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정도 힌트까지 알려주고 있었고요. 하층 인구 비율은 자녀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부모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의 1.5배이다. 그러니까 얘가 y라고 할까요? 얘가 y라면 1.5y다. 이 정도 내용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전체 자녀 중 위에 표를 볼게요. 전체 자녀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녀의 계층과 부모의 계층이 동일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표를 나타냈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이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표로 옮겨보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층인 경우가 15%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층인 경우가 30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경우가 10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거 없다고 했죠? 0이라고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0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알려주고 있냐면 잘 보셔야 돼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 이 뒤에 말만 자르고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일치 비율은 이거죠. 일치 비율. 그렇죠? 근데 문장이 앞에 다른 말이 하나 붙어요. 수식어가. 부모 세대 계층에 대비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한 비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비했다라는 말은 부모 세대의 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세대의 계층이 분모로 들어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층인 경우에 부모 세대 계층 구성 비율을 몰라요. 이 값을 모르는데 이 값의 15%, 그러니까 15% 비율은 이 값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다시 얘를 미지수로 두고 얘를 그냥 A, B, C라고 해볼게요. A 대문자로 하자. A, B, C. 그래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가 뭔지 몰라 상층이 A 비율 A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얘가 15% 차지하고 있는 A 중에 15%의 비율이 50이다 이 말인 거죠. 이 50%의 의미가. 그럼 A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그냥 산수하면 되잖아요. 1500은 50A니까 A 값이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B 값과 C 값을 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계층 일치 비율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이 기준이 되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을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일치 비율을 알려주고 있고 일치하는 그 비율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B와 C도 같은 맥락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B분의 3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다 이 말이죠. 그러면 3000은 60B가 되고 B 값은 50이네요. 그럼 C는 같은 그 방법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50, 30이니까 합이 100이 돼야 되니까 얘는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빈칸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20인 경우에 아까 Y 여기 자녀 세대 하층 인구가 1.5Y라고 했죠. 이게 20이니까 20의 1.5배는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뭐 여전히 몰라. 아까 X 여기 X일 때 3X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 세 블럭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X 값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4X와 10을 더한 게 30이니까 4X는 20이고 X 값이 5가 되네요. 이게 5가 되고 15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빈칸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10인데 0이고 20이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5인데 5고 30이니까 여기도 10이 되는 거고요. 30, 10, 10이니까 50이 되는 거고 20이 되겠고 5가 들어오면은 빈칸을 다 채웠네요. 이 표가 다 완성이 되면은 밑에 있는 선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안 보이는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이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다. 상승 이동 비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직관적으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자로 대비해 상승 이동이 15%네요. 다 더하니까 하강 이동 비율은 여기였죠. 더하지 않아도 하강 이동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게 보여지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냐, 자녀 세대 20, 50, 30으로 다이아몬드형이네요. 틀렸고요. 부모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은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보다 작다. 부모 세대 하층 인구 비율이 20이고요. 자녀 세대 상층 인구 비율이 20 같네요. 작지 않고. 자녀 세대 중층 인구 여기 자녀 세대 중층 인구 중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요. 부모와 계층이 불일치한 인구의 비율. 자, 일치 비율이 이 중에 50 중에 30인데 이거 30%다 이제 이러면 안 되죠. 비율은 이 중에서 일치하는 비율은 여기 알려준 60%라고 알려주고 있죠. 50에 60%만큼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럼 불일치하는 비율은 그 100에서 60을 제외한 40%만큼 불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 과정 거치지 않았어도 이 표만 봤어도 일치 비율이 60이니까 불일치 비율이 나머지는 불일치 하는 거니까 40이고 상층에서 50이고 하층에서 5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상층 분모를 둔 하층 자녀수는 상층 분모를 둔 하층 자녀 여기네요. 5% 그리고 하층 분모를 둔 상층 자녀 15% 수보다 적다. 하층 분모를 둔 상층 자녀 0이죠. 0%보다 적지 않죠. 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인구부양비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각국과 의국의 노년부양비를 각각 계산하여 순서대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먼저 미리 체크를 하면은 각 국가의 노령화 지수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그리고 총부양비 알고 있습니다. 총부양비. 근데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노년부양비를 알아야 합니다. 총부양비는요, 이 계산식을 보시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를 이렇게 나누어준 값을 총부양비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죠. 왜? 노년 부양비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에 곱하기 100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쓰여 있지는 않지만 유소년 부양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식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분모가 같으니까 이걸 더해주는 게 곧 뭐가 된다? 총부양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식은 유소년인구분의 노년인구 노년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눈 비율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의 각각 부양인구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또 부양인구로 나누어 주고 이것도 부양인구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노령화 지수 알고 있으니까 이게 노령화 지수의 의미가 각각의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상대적인 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노령화 지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부양인구로 나누어 주면은 그게 곧 지금 각국의 경우에 60의 값을 갖는데 이 60이라는 값의 의미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상대적인 크기의 비를 알려준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를요 이걸 100으로 가정했을 때 노년 부양비가 60이 되거든요. 그죠? 이 곱하기 100을 한 게 60의 값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곧 약분을 해주면은 나눠주고 3대 5의 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상대 비의 크기가 비례식을 이렇게 분수로 그냥 세워서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을국의 경우에는 125라는 값을 갖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비가 100일 때 노년 부양비가 125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주면은 25로 나눠주면은 4분의 5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유소년, 얘가 노년. 이 값. 자 그런데 이미 총부양비를 알고 있죠.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라고 했죠. 그렇죠? 각국의 경우에 총부양비가 80인데
이게 유선형 부양비와 논형 부양비를 더한 거예요. 근데 유선형 부양비와 논형 부양비의 그 상대적인 비를 알고 있죠 우리가 5대 3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합이 그러니까 이 80이라고 하는 이 합을 5대 3의 비율로 분산해 나눠 주기만 하면은 각각의 이제 부양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90이라고 하는 총 부양비는 더한 값이니까 이 90을 4대 5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노년 부양비니까 각국 먼저 해보면은 80을 곱하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총 합이 8이니까 8분의 노년 부양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가 8분의 3으로 얘를 나누어 주면은 그 값이 노년 부양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국은 90이 총 부양비인데 얘를 9분의 5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곱해주면 되겠네요. 50이 노년 부양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아무튼 문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변형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 풀어낼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결해보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이 방법이 선생님이 알려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